독서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독서를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리더십에 있습니다. 전문 지식에 더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결국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알려주는 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를 가든 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들로부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변에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부럽기만 하죠. 하지만 오늘 함께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물론 책에 있는 내용을 실천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1930년대 쓰여진 책인데요. 저작권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출판사에서 같은 제목으로 나온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소개하는 리베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골라봤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냥 자신이 읽기 편한 책으로 골라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자 데일 카네기는 1912년 YMCA에서 성인을 상대로 하는 대화와 연설 기술을 강연하게 되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이후에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간 경영과 자기계발 강좌를 개설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의 대표 저서인 이 책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나 판매되는 경이로운 기적을 세울 정도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좋은 책을 이제야 읽었다니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반성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책을 읽었다는 것이고 이제 실천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저는 두고두고 곁에 두고 계속해서 꺼내 읽고 싶은 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내용 중에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용, 목차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총 6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 1장은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테크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2장은 사람의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들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이 나오고요. 4장에서는 반감이나 반발 없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제5장은 기적을 일으킨 편지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5장은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메일을 쓸 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책에서도 강조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끝으로 6장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7가지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차만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이 데일 카네기가 제시한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만 있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에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요즘 동기부여 강연이 인기인데
사실 인기 강사와 아마추어 강사가 주장하는 메시지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인기 강사의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뻔한 메시지를 내가 왜 실천해야 하는지 청중의 가슴을 울리게 만들어서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데일 카네기가 주장하는 인간관계의 법칙도 기존의 다른 인간관계 내용을 다룬 책들과 비교해서 좀 특별할 것이 없는, 새로울 것이 없는 비결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데일 카네기는 하나하나 자신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독자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바꿔야 하는지 설득을 하고요. 또 강한 마음의 울림을 줍니다.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원칙들인데요. 자, 그럼 오늘의 일계적 들어갑니다. 비난하지 말라. 사람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저자는 비난은 귀소 본능을 지닌 비둘기와 같다면서 절대 비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잡아주고 싶거나 비난하려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아니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대답을 하게 만들 뿐이라면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65인치 TV를 좀 비싸게 주고 사서 약간 찝찝한 마음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야, 너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어? 바가지 썼잖아. 이러면 아니야. 나는 백화점에서 산 거라 그래. 이거 인터넷 제품하고 달라.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를 정당화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 되게 잘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이거 마음에 들긴 하는데 좀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 인터넷이 훨씬 싸더라고. 이렇게 상대방은 오히려 더 솔직해진다는 거죠. 비난하지 않는 것이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도 경험을 통해서 느꼈는데요. 비난하지 말자. 저는 이 말을 새기면서 좀 한 주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처음 하는 후배가 있어서 저희 선배가 저보고 현장에 가서 도와주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마이크 잡는 법, 인사하는 법,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알려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방송을 보니까 실수하지 말라고 교정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후배가 똑같은 실수를 했던 거예요. 저는 당연히 선배한테 혼이 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좀 모든 상황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거 후배가 잘못한 거고 내가 분명히 교정을 해줬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자가 말한 비난하지 말라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서 그치 이걸로 적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선배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는 상황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송사고 나지 말라고 저를 보낸 건데 떡하니 실수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선배에게 실수를 인정했는데요. 오히려 선배는 저한테 고생이 많다면서 격려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 역시 후배에게 왜 같은 실수를 해서 이렇게 욕먹게 만들었냐 이렇게 화를 내기보다는 다음부터는 같은 실수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제 마음도 훨씬 편했고요. 또 후배 역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제 말을 잘 받아주어서 서로 한층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기억하고 실천해야 돼. 비난하지 말라. 사실 좀 어렵기도 하지만 어렵더라도 우리 함께 노력해 보자고요. 세계 최초로 100만 달러 연봉을 받은 전문 경영인 찰스 슈워브는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로
자신이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지닌 비결은 바로 사람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카네기 인간관계의 법칙을 적용해서 매일 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